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상으로서의 바르샤바의 레닌. 예,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표, 기표와 대상.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대상으로서의 바르샤바의 레닌이라는 표제가 일종의 표상의 대표자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의, 정신적 표상, 개념, 이것은 물질적 대표자라는 소시르적 개념이 아니다. 어떤 추상적 이름이 있으면 그것이 구체적 물질적 사물을 지칭하는 그러한 그 기의,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것은 본질적으로 실패한 표상의 빈 구멍을 메우는 대체물이다. 실패한 표상의 빈 구멍을 메우는 대체물이다. 우리 사람은 어떤 그 자기 자신의 그 인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회적인 실패, 사회적인 어떤 열패감, 그런 것들이 지각돼서 괴로울 때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메우는 대체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표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표상도 떠오르게 하지 않으며 단지 그 결여를 대표할 뿐이다. 예, 그 표상의 대표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그 결여를 메우기도 하지만 그 결여를 드러내기도 하죠. 표상의 대표자는 대표 기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멍을 막기도 하지만 구멍을 지각하게도 만드는 것이죠. 예, 완벽하게 메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락강에 대한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의 비판이 담고 있는 오해는 궁극적으로 표상의 대표자의 본질에 대한 오해이다. 표상의 대표자가 마치 어떤 이 텍스트를 갖다가 아주 폐쇄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아주 완결된 상태로 만드는 어떤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게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의 비판이죠. 이러한 비판은 표상의 대표자가 상실된 대상의 구멍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예. 표상의 대표자가 상실된 대상의 구멍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마치 완결된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착각이 되는 것이죠. 표상의 대표자가 타자 속의 이 구멍과 즉 대상을 떨궈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것은 곧장 명패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예, 표상의 대표자가 이 일종의 대표기표로서 작동할 때에는 그건 뭐라고 그랬죠? 예, 타자 속의 구멍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체의 결여를 갖다가 대표하고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상을 떨궈내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타자 속의 구멍과 대상 떨궈내는 거 이거를 갖다가 보지 않아요. 이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표상의 대표자는 명패로 기능하기 시작해요. 뭘로 기능한다? 기의로 기능하는 거예요. 기의로. 일종의 기의로. 정신적 표상으로, 개념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메타 언어적인 지시로 기표체계의 본질적 분산을 전체화하고 경로화하고 그것에 한계를 부과해서 한계를 부여하는 각인이 되는 것이다. 뭐 작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 일종의 그것을 갖다가 확정시키는 각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컨대 우리는 포스트 구조주의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텍스트 전체를 갖다가 전체화시키는 거예요. 텍스트 전체를 갖다가 완결화시키는 것이죠. 뭐가 어떻게 될 때? 표상의 대표자가 명패로서의 기능을 할 때, 명패로 기능할 때, 메타적 기능을 할 때.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에 대한 농담이 주인 기표의 논리를 예증하고 있다면 대상의 논리를 예증해주는 또 하나의 농담이 있다. 이는 미친 사람 신용을 해서 군 복무를 피해보려는 신병에 관한 농담이다. 그는 눈에 띄는 종이는 모조리 강박적으로 점검하면서 이게 아니야를 연발한다. 정신과 의사가 군면제 허가서를 내주자 그는 기쁨에 넘쳐 바로 이거야 라고 외친다. 우리는 마지막에 나타난 이 작은 쪽지 군면제 허가서가 낙강적 의미의 대상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그것이 기표체계 그 자체를 통해 산출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야단법석의 결과로 존재하게 된 대상이다.
예, 군대 가기 싫어하는 신병이 눈에 띄기만 하면 모든 종이를 갖다가 보면서 이게 아니야 연발하니까 정신과 의사가 이거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군면제 허가서를 내줬죠. 그러자 그 신병이 에, 에, 바로 이거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신병이 그 모조리 찾아냈던 이 종이 하나하나 이게 다 기표예요. 예, 기표. 이 하나하나가 다 기표인데 이 친구는 지금 말하자면 그 욕망으로서의 어떤 대표 기표를 찾는다고 할까? 예, 욕망으로서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대표 기표를 찾는다고 할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이라는 표제는 이 그림 속에 어떤 이 구멍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 어떤 그림을 갖다가 대표하는 어떤 이 이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림을 대변하는 어떤 대변하는 이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 그림이 지금 빠뜨리고 있는 이 그림이 미끄러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지시하는 그러한 그 표상의 대표자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미끄러짐을 대표하는 것이죠. 미끄러짐을 대표하는 거예요. 결여를 대표하는 거예요. 결여를 대표하는 것이죠. 이게 표상의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이라는 그림의 그림의 그 표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위상이죠. 예, 표상의 대표자로서의 위상. 근데 얘는 이 대상으로서의 기표는 이거는 미리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표 체계의 환유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의 대표 기표죠. 대상으로서의 대표 기표. 예. 야단법석의 결과로 존재하게 된 대상이다. 이 신병의 수색 행동 그 자체가 수색의 원인인 대상을 산출한다는 역설이 생겨난다. 이는 자신의 대상 원인을 산출해내는 락강의 의미의 욕망과 정확히 일치한다. 정신과 의사를 포함해 신병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실수는 뭐냐? 자신들이 이미 미친 신병의 게임의 일부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데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객관적인 언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미친 짓 하는 그 신병을 보면서 너는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은 이러이러한 병리적인 증상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분석하는 그런 메타적인 위치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병의 이 신병의 그 기표를 갖다가 수색해내는 이 행동의 이 본질적인 의미를 간과했던 것이죠.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자신의 욕망의 대상이자 원인으로서의 대상을 찾는 것이었죠. 따라서 그들의 실수는 대칭적인 것이다.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의 경우 제목은 그림에 묘사된 내용을 메타언어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일한 수준에 있다. 두 번째에 의해서 대상으로서의 종이 군면제 허가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의미와 과정의 일부이다. 기표 체계의 환유의 일부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의 산물이지 외부적 참조물이 아니다. 그럼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은 외부적 참조물일까요? 외부적 참조물인 동시에 내부적 참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외부에 있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결여하고 있는 것은 내부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에 의해서 대상으로서의 종이는 실제로 일어나는 의미와 과정의 일부이다. 다시 말해 그 의미와 과정의 그 산물, 기표 체계의 수색의 산물이지 외부적 참조물이 아닌 것이다. 외부의 어떤 것을 참조해서 내면적 어떤 결여 구조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체의 환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산물이에요.
첫 번째에 의해서 우리는 현실의 표상의 일부를 이루는 그것의 빈 구멍을 메우는 기표의 역사를 만난다. 외부에 있지만 내부의 빈 구멍을 메우고 있는 기표의 역사를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와 반대의 역사를 만나는데 이는 분명 의미와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것이다. 의미와 체계 안에 이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의미와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을 수색해내는 이러한 이중적 역설은 우리에게 락강의 명제 메타 언어는 없다에 대한 최종적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그 외부에 있는 것으로서 내부의 어떤 것을 참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그 표상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유 과정, 기표의 환유 과정, 의미화 과정에서 솟아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은유로서 나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군면제 허가서가 이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요 원인이다, 원인이자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이 기표의 환유 과정을 거칠 때, 기표의 의미화 연쇄 과정을 거칠 때, 거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발견해내는 어떤 나의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으로서의 어떤 기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어떤 기표가 있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기표 체계에 대한 수색 과정을 통해서 기표가 솟아나는 것이죠.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원인이요 대상의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르샤바에 있는 레닌이라는 이 표제는 우리에게 대표 기표의 역할을 하면서 또한 대상의 역할도 하는 게 아니냐.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는 표상의 대표자로서 대표 기표로서 그 결여를 갖다가 드러내는 동시에 막는 역할도 하고 하나는 말하자면 그림 속에서 열심히 이 레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왜? 제목이 바르샤바의 레닌이니까 이 그림 속에서 열심히 이 레닌을 찾는 거예요. 어느 구석에 있지? 아 이거 이 공산당원 청년 공산당원이 여기 있고 이 크룹스카야가 여기 있고 아 그럼 레닌은 어디 있지? 그 그림 속에서 그냥 구석구석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레닌을 찾습니까? 못 찾죠. 그 레닌을 어디서 찾습니까? 바르샤바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욕망의 대상이에요. 대상으로서의 레닌이죠. 설명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못해서 이 두 번째 바르샤바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레닌이란 두 번째 이 시간은 제가 이 대표 기표와 이 대상 이 두 가지를 명쾌하게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제목 대상으로서의 바르샤바의 레닌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완벽한 이해를 못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